안녕하세요. 구해조리 가족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가 서로 이제 어떤 그 의도치 않게 상대를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쁜 얘기하면 부부 중에 한 명은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럴 의도가 없는데 대부분 부부들은 마음이 상하면은 그래 이혼하자, 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너나 잘해, 너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삐지는 거죠. 화가 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건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풀어보자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더 남편분들이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 어떤 고민을 하냐 그러면, 술을 먹고 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술 속에서 내가 뼈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술 먹게 되면은 이렇게 속 얘기를 하잖아요. 깊은 이제 마음에 이제 그 감춰졌던 진짜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나온 이야기가 치중 진담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술 먹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술 취한 소리구나라고 못 듣고 그게 진짜인 걸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나당 이렇게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풀 건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난 당신과 이혼할 의도가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내도 알았어요, 서로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치중에 혹은 뭐 이렇게 뭐 치중이 아니라도 뭐 그냥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미끄러져서 나와버렸다, 나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나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족 신호등에서 기억나시죠? 이 빨간불. 사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비난을. 그렇지만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빨간 신호등일 때는 서로가 뭔가요? 수류탄을 던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제 이미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뭐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수류탄을 던지기 때문에 파편이 들어가서 마음이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것을 내가 치중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남성들은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분들은 이미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이런 파편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파편들이 붙어 있는데, 미안해 한 번 이야기를 한다고 이 파편이 빠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 아내에게 남편이 더 의지하는 대상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왜?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파편이 안이 있기 때문에, 이 파편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파편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편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파편을 빼려면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만에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파편이라는 게 외도일 수도 있고 뭐 술 먹고 치중 중에 뭐 무슨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파편이 얼마나 깊이 박혔냐는 이 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파편이 걸려 있을 때, 이 파편에 대해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이 파편이 걸려 있는 이 파편들이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을 이렇게 있을까요? 파편들이. 그럼 이 파편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파편이 또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 가슴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미안하다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 이야기들이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헤어질 마음은 없어. 근데 이제 이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파편이 나오는 거예요. 파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뭐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너나 잘해라고. 너희 둘이나 잘해라. 그리고 당해봐라. 그래 내 없이 잘 사나 봐라.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꺼집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파편이 하나 더 준 거예요. 지금 이걸 꺼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또 하나씩 꼽아주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이 받쳐서 어때요?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2차전이 붙는 거죠. 2차전. 그럴 때 이제 이 남편은 더 무기력해져요. 야, 방법이 없구나.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할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아내는 더 열이 받치니까 어떤가요?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기만 하는 거. 파편을 더 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파편을 주려고 준 건 아닌데 그냥 의도치 않게 얘기를 한 것이 아내한테는 파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볼 때 남편은 이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냥 아니 내가 얘기를 다 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 바깥에 팩트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내의 마음에 아니면 이게 남편일 수도 있겠죠. 배우자의 마음에 이런 파편들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빼내야 돼. 어떻게 이걸 빼내느냐? 이 아픔이 다 빠지려 그러면 이 파편이라는 것은 팩트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빠진다? 이 마음을 너가 아팠겠다. 너가 힘들었겠다. 내가 준 이 쇠꼬쟁이로 네 마음이 아파서 후벼 파서 네가 정말 상처나고 아팠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거 하나를 꺼낼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이건 큰 거니까 안 꺼내겠죠. 꺼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이제 꺼내서 할까 말까요. 그러면 이제 하도 하는 것이 가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파편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 됐다 하고 이제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좋아서 또 뭐 사랑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뭐 여행도 가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다 해결된 줄 알고 룰루랄라 또 좋아요. 어느 날 또 오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기분 좋을 때는 괜찮다가 뭔가 삔토가 상하거나 삐지거나 뭔가 기분이 상할 때 이 파편이 살아나는 거. 이 파편이 살아나는 것은 항상 살아나요. 언제? 삔토가 상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 10월 1일 날 나한테 그랬었지? 내려가서 뭐 둘이 살아라고? 나가라고? 그게 할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진담이야? 당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뭔가 잘못한 일에 단서가 잡힐 때마다 이 파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10월 1일자의 파편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어때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지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미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더 싸우는 거죠. 빵빵빵. 이제 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이제 나가버려요, 집을. 혹은 뭐 입을 닫아버려요. 침묵. 자, 그러면은 이 파편을 하는 사람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픈 부분을 빨리 상처를 빼줘.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또 우리 배우자인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아프니까. 내 아픈 거 봐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 있죠. 말을 안 해버리고 한 번씩 공격하고. 이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고 미치게 하는 것에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할 때는 아내가 할 때까지 사실은 이 상처가 빠질 때까지 남편이 빼줘야 돼요. 뭐라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뭘 잘못했어요? 어쨌든 말을 잘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래, 당신 말처럼 항상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당신 말처럼 따라해보세요. 잘 모르면 적고. 당신 말처럼 내가 아무리 치중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아주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 당신 안에 상처가 아주 100cm만큼 깊었어서 당신 후벼 파서 너무 미안해. 내가 그거 빼줄게. 내봐라. 어느 놈이 그랬어. 아주 내가 그 놈의 다리를 그냥 작두로 잘라도 시원찮을 놈이다. 이러면서 막 이 아내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있던 상처가 조금 나오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럼 누구 편? 아내 편. 그렇지. 아주 내가 이거 너무 입이 잘못된 거. 이놈의 서치업이. 이놈의 술이. 아주 내가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막 그냥 곤장 100대를 때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꼼짝 하면서 이 아내의 이 상처 준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었겠다. 나라도 그렇겠다. 아주 나를 그냥 곤장 100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매를 갖다 주면서 때려라고. 자, 곤장 100대입니다. 엎드려서 이제 빡 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났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납작고 엎드러져 있으면 알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조금 거두어 드려요. 뺄까? 이렇게. 그렇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 빠졌나 싶은데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빠질 때까지. 이양해 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항상 누구 편? 기억하자. 아내의 보이지 않는 이 상처를 봐라. 아내의 말을 듣지 말고. 근데 아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아프면은 기마개를 아시고 상처를 보세요. 뭐라고? 당신은 아팠겠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말했지만은 그 말이 당신 마음에, 심장에, 가슴에 들어서 당신이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당신 화낼만 하다. 오늘은 곤장 200대 대령이요. 능지처차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바짝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처들이 이 정도 하면 이제 걷어들여요. 그래? 앞으로 당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제가 능지처참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그렇게 해서 이 상처가 된 이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아내의 입장에서 혹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플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걸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 지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걸 피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부부 상담들하고 가족 상담을 하지만 속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 신호등 했죠. 이 노란 신호등. 그래서 이 노란 신호등이 우리가 신호등에 따라 오래 지속되는 노란 신호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이런 서로가 원하지 않는 상처를 줘서 상처가 박힐 때는 노란 신호등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노란 신호등. 그럴 때 빨간 신호등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란 신호등에서 머물면서 아내의 입장에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당신이 아플 수밖에 없었겠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 준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통, 부부와 소통이 해결되기를 응원하면서 구해줘 우리 가족 오늘 여기서 안녕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안녕.